안녕하세요.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 되세요. 정다운 사랑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요리를 못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대구에서 거주 중인 박정희라고 합니다. 작년 겨울 제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이 뜸했던 아들이었기에 갑작스러운 방문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차려주는데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저를 들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없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에 대해 듣고 나니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의 맞벌이가 대세라지만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며느리가 집안일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예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왠지 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디자인 작품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물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30년 넘게 주부로 살아온 제 직감이 뭔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민수 밥은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예로부터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아들 밥 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일에 대한 열정은 넘쳐났지만 요리나 살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끼니를 제대로 못 챙기게 되는 건 아닐지, 밥은커녕 라면으로 때우게 되는 건 아닐지, 어머니의 마음이란 게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나 봅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면서 제 속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예단을 준비하면서도 고급 그릇과 냄비를 고르며 이걸로 과연 요리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값비싼 에어프라이어와 전기밥솥도 준비했습니다. 요리가 서툰 며느리라도 이 정도 도구들이 있으면 쉽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상견례를 할 때도 저희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손을 향했습니다. 매니큐어가 반짝이는 가늘고 긴 손가락을 보며 저 손으로 칼질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는 수저 쥐는 것조차 어색해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모습이 마치 서양 사람처럼 조신하고 얌전했지만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슬쩍 물어보았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지 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의 끼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신혼집 주방에 가득 채워놓은 조리도구들이 먼지만 쌓여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걱정을 하는 제가
너무 옹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30년 넘게 한 집안의 주부로 살아온 저로서는 가정의 기본이 식구들의 끼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며느리는 결혼식 전날까지도 퇴사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신부들처럼 피부 관리나 네일 아트를 하러 다니는 대신 마지막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은 대단했지만 그만큼 가정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제 결혼 당시 시어머님께서 주셨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3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요리 비법이 담긴 소중한 노트였습니다. 이걸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과연 이 레시피들이 며느리의 손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후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며느리가 차린 첫 식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신혼집에 초대하며 엄마 혜원이가 처음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준비한대요. 라고 말할 때는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제 걱정이 기우였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신혼집은 남다른 감각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았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예단으로 준비해준 조리도구들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밥알은 겉은 질척하고 속은 딱딱했습니다. 국물은 너무 짜서 한 숟가락 뜨고 나서는 더 이상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이라고 내온 것들은 모두 밑반찬이나 인스턴트 제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컥하는 마음을 달래며 한 숟가락씩 음식을 넘겼습니다. 며느리는 열심히 했다며 자랑스럽게 음식을 소개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우리 아들이 매일 이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주방을 살펴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아침부터 쌓아둔 듯한 그릇들이 가득했고 조리대는 온통 기름때와 양념 자국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달 음식 용기들과 즉석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입맛이 까다로웠던 아들이 며느리가 차린 밥상 앞에서 억지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성껏 차려준 집밥에 길들여진 아들이 이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아들의 건강은 어쩌나 이대로 가다가는 밥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온갖 걱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식사 초대를 받은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끓였다는 된장국의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는 며느리를 두었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된장국은 제가 30년 넘게 주부로 살면서 먹어본 음식 중 최악이었습니다. 된장을 물에 풀어 끓인 것이 전부인 듯했고 그마저도 너무 짜서 국물 한 모금을 겨우 넘기고 말았습니다. 멸치나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넣은 두부는 큼직하게 으스러져 있었고 반은 너무 굵게 썰려 있어서 제대로 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밥도 문제였습니다. 밥솥이 좋은 걸 샀는데도 밥맛이 이상했습니다. 쌀을 제대로 씻지 않은 듯 쌀뜨물 같은 냄새가 났고 밥알은 겉만 질척하고 속은 설익어 있었습니다. 한술 뜰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설익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김치는 사온 것이 분명했고 다른 밑반찬들도 모두 마트에서 구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예단으로 준비해준 밑반찬 용기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열심히 준비했다며 웃는 얼굴로 음식을 내왔지만 저는 그 웃음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내는 것만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정성과 사랑이 담겨야 하는데 그저 보여주기식의 차림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요리 비법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이 노트를 과연 며느리에게 언제쯤 전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된장찌개 레시피를 보면서 이제는 그 맛을 못 먹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아들이 매일 저런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퇴사일로 바쁘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끼니 정도는 제대로 차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새웠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 결국에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아들 생각에 찬물로 밥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곤 했습니다. 늘 하던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숟갈 뜰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학교 다녀와서 배고프다며 찬물로 말아먹던 밥, 감기 걸렸을 때 끓여주던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끓여주는 국물 맛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맛을 잊게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동안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밥맛도 없었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했습니다. 동네 마트만 가도 진열된 식재료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며느리의 냉장고에 가득했던 배달 음식 용기들이 자꾸 떠올라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의뢰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잘 지내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걱정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더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연락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할까봐 차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오는 아들 내외의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늘 외식하는 사진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제 일상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평소 꼭 하던 아침 운동도 못 나갔고 교회 봉사활동도 빠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 얼굴색이 파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라도 가볼까 했지만 의사가 제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아들 걱정이 사라질 리도 없었고 며느리의 요리 실력이 나아질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텨보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 대구 동성로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백화점 전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들어가 보니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신혼집에서 보았던 어색하고 서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보였던 어설픈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며느리의 실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작품을 보고 명함을 달라고 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전시장 구석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어떤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리를 못하는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일에서 빛나는 한 사람의 전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단지 밥하는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며느리의 다른 모습, 다른 재능은 보지 못하고 오직 구역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들의 끼니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열정과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난 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작품을 본 충격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시장에서 본 작품 중에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 디자인 시리즈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작품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에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부제를 달았더군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디자인한 그림이었는데 각자의 역할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 걸린 작품 설명을 몰래 읽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찌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며느리의 작품 하나하나를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의 다른 모든 것들을 못 본 척했던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전시장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할 때의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에도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 모든 것이 빛나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며느리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분도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작품이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를 너무나도 잘 표현했다며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며느리라는 틀에만 가두어두려 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시회에서 본 그 빛나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주방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며느리는 디자인 분야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을 청하기 전 침대에 누워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전에는 맨날 외식만 하는구나 하는 시선으로 보았던 게시물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업하느라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불을 밝히는 모습,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주말에도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 모두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올린 한 게시물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다가 아들이 사온 치킨을 먹으며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밑에 달린 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 신랑은 내가 일에 집중할 때 절대 뭐라 하지 않아. 대신 조용히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다 줘. 이런 게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살림에 서툴러도 아들은 며느리의 다른 모습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자 구시대적인 며느리의 기준을 들이대며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제 시대의 기준으로만 며느리를 재단하려 했던 것, 요리 실력만으로 며느리의 가치를 평가하려 했던 것, 모두가 제 오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는데 저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며느리일 때도 시어머님께서는 많이 이해해 주시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오랜 레시피 노트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요리 비법들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된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가르침, 이웃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새벽까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탓하고 속상해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느리는 디자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저는 요리로 가족의 마음을 달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도 제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혜원아, 엄마가 주말마다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첫 수업을 앞둔 선생님처럼 설렜습니다. 당장 장을 보러 나가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고
레시피 노트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메뉴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바라던 것은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가족의 화합이었고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신혼집에서 요리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국과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일정에 맞춰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서툰 요리 실력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어머니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가득 담았고 레시피 노트도 챙겼습니다. 며느리의 신혼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으로 무겁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앞치마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세련된 옷차림과는 다른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은 며느리가 아침 일찍부터 정리한 듯 깨끗했습니다. 제가 예단으로 준비해준 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첫 수업은 된장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요리이자 지난번 실패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배웠습니다.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된장을 풀 때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난번의 실패가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저어주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양념을 넣을 때도 한 숟가락씩 맛을 보며 간을 맞추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있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두부가 으스러지기도 하고 파를 너무 굵게 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가 예쁘게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으니까요. 오히려 며느리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처럼 진지하게 한 가지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함께 된장찌개를 맛보았을 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은 칼질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자르는 건 마치 종이를 자르는 것처럼 섬세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도 정확한 선이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요리와 자신의 일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을 잡는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싼 네일아트가 망가질까? 걱정되는지 손끝이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칼을 쥐는 법부터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던 것처럼 말입니다. 양파를 자를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네일아트가 벗겨질까봐 장갑을 끼고 하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장갑을 벗었습니다. 어머님,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져야 감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발을 썰 때는 실수로 손가락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바로 구급상자를 가지고 왔는데 며느리는 오히려 웃으면서 어머님, 이제 진짜 주부가 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처음으로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자를 깎을 때는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껍질째 버리는 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감자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습니다. 마치 디자인 작업을 할 때처럼 집중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물을 썰 때는 드디어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칼질로 일정한 두께의 물을 썰어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며느리는 연습한다며 당근 한 봉지를 더 사왔습니다. 퇴근 후에도 연습하겠다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칼을 하나 더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만의 첫 칼이 생기는 순간 또 하나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셋째 주 수업날, 이번에는 새벽 시장으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침 5시, 며느리가 잠든 눈을 비비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었을 텐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은 며느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나 봅니다. 건물 안에서만 재료를 보다가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접하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료를 고르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생선을 고를 때는 더욱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생선 눈을 보고 아가미 색을 확인하고 비늘의 윤기를 살피는 동안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신선한 생선 고르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더군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듯 꼼꼼했습니다. 채소를 고를 때는 더욱 열심이었습니다. 배추 밑동을 살피고 무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시금치 잎의 싱싱함을 확인하는 법을 배우면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준 무 고르는 법을 실천하면서는 마치 보물을 찾은 듯 기뻐했습니다. 고기를 고를 때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마블링은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육색은 어떤 게 좋은지. 며느리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의 눈으로 식재료를 보니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배웠습니다. 장보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요리는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요리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재료를 먼저 써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며느리는 이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디자인 자료를 정리하듯이 말입니다. 4주차 토요일, 드디어 며느리가 혼자서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만큼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 한켠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육수를 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멸치와 다시마를 넣는 순서도 불 조절하는 방법도 완벽히 익힌 듯 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며느리도 그 냄새를 맡으며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채소를 써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네일아트를 신경 쓰지 않고 재료를 자유롭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자는 한 입 크기로 깔끔하게 잘랐고 두부는 처음처럼 으스러지지 않게 잘라냈습니다. 파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내는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였습니다. 된장을 풀 때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의 실패가 떠올랐나 봅니다. 하지만 인내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자신감 있게 된장을 풀어냈습니다. 간도 조금씩 맛보며 신중하게 맞추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섬세함이 요리에서도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를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는 동안 며느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님 앞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그 떨리는 마음이 며느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숟가락을 받아들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전의 실패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채소의 단맛, 청양고추의 얼큰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맛이 30년 전 제가 처음 성공했을 때의 그 맛과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이 처음으로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원래는 집에 가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꼭 민수 오빠 반응을 보고 가세요. 그 진지한 눈빛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들의 발걸음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마주한 아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바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끓인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다시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을 마치 어릴 적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가 끓인 것만큼 맛있어. 아들의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여보, 가끔 시간 날 때 밥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오빠가 원한다면요.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건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일요일 요리 모임이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며느리의 신혼집에서 세 사람이 모여 함께 요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가족 전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요리의 디자인적 요소를 접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플레이팅을 할 때면 색감의 조화를 고려하고 그릇의 배치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이제는 주말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일을 돕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로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된장찌개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재료를 넣어 완성한 퓨전 된장찌개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전수해준 전통 요리법과 며느리의 새로운 감각이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은 이제 집밥이 너무 맛있어서 회사 회식도 줄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세 사람의 관계입니다. 주방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요리하다 보면 어느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딱딱한 관계는 사라지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해집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흐뭇해합니다. 지난 일요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레시피 노트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태어날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서 제가 써준 레시피들과 자신만의 새로운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어떤 새로운 요리를 선보일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지, 우리 가족의 일요일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정다운 사랑방 시청자분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요리를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죠?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옵니다. 2025년 을사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